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황 심상찮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이 되시고자 하는 분은 가입 버튼을 누르고 회원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투자 분석 보고서는 플래티넘 회원과 다이아몬드 회원께 3개월에 한 번씩 요청하시는 메일을 주시면 분석하여 공유드립니다. 부동산 투자 체크리스트, 전체적인 부동산 트렌드를 회원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투자 시기와 투자해야 될 위치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더는 못 버티는 영끌족, 경매 넘어가는 아파트 급증,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 고금리 현상 지속으로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10만 건을 넘어섰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 5,614건, 22년에 비해 61% 늘었다. 절반 이상 늘은 거죠.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대출을 갚지 못하고 부동산이 지금 경매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반증이죠.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된 부동산 가운데 집합 건물 3만 9,059건이었다. 전년 2만 4,101건에 대비해서 62% 급증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지금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60% 이상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경제가 힘들고 대출을 못 갚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심상치 않은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세, 엘리트마저 억 단위 뚝, 서울 아파트 가격이 8주 연속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집값 불패로 여겨졌던 잠실동, 대장주, 엘리트,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엄 중에서도 한 달 동안 1억 원 가까이 하락하는 단지가 나오고 있다. 지금 엘리트가 한 달 만에 지금 1억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남 3구에서도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최근 하락세가 심상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27제곱미터가 지난 22일 매매가격 8억 9,5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직전 거래였던 지난 13일과 10일엔 각각 10억 2,500만원, 10억 3천만원에 거래됐던 거에 비해서 일주일 만에 1억 3천만원이 빠졌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들은 서울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스 84제곱미터가 지난 12일에 22억 9천만 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였던 지난 11일에는 23억 4천만 원이었으니까 하루 사이에 5천만 원 정도가 하락을 한 거죠. 지금 이런 거래가 속속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인 지금 하락은 상반기까지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그 매수 타임을 이제 잘 잡아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보다 한 20에서 25% 급매가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잡는 게 메리트가 있습니다. LC84가 약 19억대 중층 이상 기준으로요. 그럴 정도면은 접근할 가치가 있습니다. 3월도 아니라고 진짜 힘 빠지네. 금리 인하 대체 언제? 1월 FOMC 촉각. 지금 어떻게 금리가 이제 방향이 결정될지 요번에 이제 FOMC 보고 결정을 해야죠.
전국 아파트 가격 지수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마이너스 0.03%, 소폭 하락 유지, 전세는 0.13% 상승, 경기 마이너스 0.03% 하락, 전세 플러스 0.07%. 그래서 매매는 전국적으로 다 하락을 하고 있고, 소폭 하락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는 소폭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수도권, 여기 광역시 보면 마이너스 0.03에서 0.05, 요 마이너스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죠. 서울 전주 대비 마이너스 0.03%.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서울은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강남도, 용산도, 노원, 중원, 중구, 은평, 금천 다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섰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03%인데 대부분의 지역이 다 마이너스, 수원, 건선, 의정부, 동두천, 지금 플러스는 양주, 수원, 영통구 정도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대세 하락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혼돈에 빠지는데, 데이터가 명확할 때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전세 전국, 전세 가격은 전체 대비 플러스 0.05로 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가는 이렇게 플러스를 유지하니까 전세가는 올라가고 매가는 떨어져서 요 갭이 최소가 되는 요 타임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저희가 경제 성장률이 1에서 2%대이기 때문에 지방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서울 핵심이 가장 좋고 적어도 서울 근교에 GTX가 잘 돼 있는 그리고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세 가격을 보면 서울이 0.13을 유지하고 있는데 마포, 양촌, 동작, 관악, 광동 플러스고 종로랑 금천, 서울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아파트 전세 가격 주간 변동률을 보면 수원, 영통구, 팔달구, 고양, 인천, 동구, 양주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는 안성, 수원, 거성구, 동두천.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세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매매를 안 하고 전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죠. 매수자, 매도자 종양지수도 서울이 26.4, 이 100보다 한참 미치죠. 그래서 매도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인천이 24, 경기가 19, 5개 광역시도 대부분이 10에서 24입니다. 자, 지금은 절대 섣불리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매진말입니다. 2017년 MBC 다큐 스페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이 불법 판자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깔끔한 사무실에서 가구 디자이너로 보험 설계사 팀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아들 둘을 키우며 열심히 살았고 알뜰살뜰 돈을 모아 두 아들을 캐나다로 연수 보냈습니다. 한 달에 1,500만 원을 벌어서 최소 비용만 남기고 아이들 연수 비용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한테 받은 것이 없이 어렵게 살았기에 자신은 아이들을 위해 마음껏 쓰고 싶었고 사랑하는 자식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당연하고 아낌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이들 투자에 몰빵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돌보거나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못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캐나다 유학을 다녀와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손자 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도 어머니에 대한 부양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자신은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곳에서 살고 있다며
지금도 자신의 선택에 후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